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믿음이 좀 흔들릴 만한 그런 위치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위치상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공포 구간으로 확실히 접어들었죠. 근데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시장 상황에서도 공포가 이제 극에 달할 때 저점이 가까웠다라는 부분.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점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 대비 주가가 어떤가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부르는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 계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보이죠. 뭐 중국에는 60%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뭐 10%의 보편 관세. 그다음에 이제 감세는 이제 자국 기업들에 대한 감세. 리쇼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자국으로 부른다. 뭐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미국 기업에만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는 것도 밖에 있는 기업을 이제 부르는 거고 기업 감세라든지 관세를 강하게 매기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환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유로화 대비 달러도 강하고 원화 대비 달러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가 약해서 달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가 강해서 원화가 약한 겁니다. 선후 관계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예측하기가 어렵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가파르게. 최근에 며칠 동안의 환율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급등했다가 쭉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눌리는 듯하다가 다시 급등 오늘 보합. 그러다 보니까 1,400원 위에서 움직이죠. 상당히 높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 결국 뭐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네,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차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에 있었으니까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럼 주가도 빠지고 환율 올라가니까 더 손해를 봅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종목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팔았음에도 더 파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8월달 중순 정도부터 굉장히 크게 내려옵니다. 수급도 똑같이 빠지죠. 기관이 많이 판 거 아니에요. 개인은 샀죠. 오로지 외국인이 팔아서 삼성전자는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매수하거나 매도가 진정되면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가 있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도 당연히 있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가장 큽니다. 가지고 있는 순간 손해예요. 그래서 던져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외국인 물량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이 진정이 되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환율이 여기서 멈추기만 해도 혹은 살짝 우하향만 해도 수급 여건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수출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수급 측면에서 안 좋은 거지 이익 측면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멈추면 삼성전자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이 멈춰야 돼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조금 이제 길게 봐도 1,300원에서 400원까지 급하게 튄 거니까.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고점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50원, 1,500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적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1,400 초반, 1,420, 30 요 정도에서는 그래도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현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수급 개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데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그러니까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도체 보조금 폐지. 바이든 정부가 이제 자국의 반도체 시설, 뭐 자동차 시설 이런 거 지으면 대규모 보조금 주겠다 이런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시설을 좀 많이 지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긴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없어진다? 두고 볼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는 반영된다. 다만 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SK하이닉스와 HBM 격차는 이제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부각됐었던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부분에서 따라잡는 시기가 2025년은 아닐 것. 당연하죠. HBM은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뒤처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시장이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 악재가 계속해서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왜? 주가가 급락하니까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했으면 이런 기사가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후적인 거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립적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현재 5세대 HBM인 HBM3E에 대해서 8단,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입니다. 그죠? 엔비디아에 암 들어갈 뿐이에요. 퀄테스트는 진행되고 있고, 퀄테스트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원래 오래 걸립니다. 이건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고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몇 개월간 테스트 기간 또 필요해요. 그러다가 불량이 나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는 데만 쓰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도 원래 받는 데서만 받아요. 왜? 새 부품 받으려면 테스트 엄청 해야 되거든요. HBM도 그래요. 근데 다른 기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퀄테스트가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HBM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상당한 기술력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삼성전자 6만원대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지금 5만원대까지 끌어와서 쓰고 있잖아요. 악재는 맞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어쨌든 무의미해요. 현 위치는 어떠냐. 이것도 지겹게 이제 시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지만 PBR 1배가 지금 깨졌잖아요. PBR 1배가 깨진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BPS가 56,300원입니다. 현재 BPS로 PBR 1배를 하회할 경우에는 저평가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은 이제 PBR상 저평가는 맞아요. 근데 PBR상 이제 1배 미만 저평가라고 해서 그게 주가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뭘 의미하냐? 하방 경직성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여기서 더 급락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저는 내 시장의 심리만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공포가 어디까지 가야 극에 달할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극에 달하기 바로 직전,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템포 정도 더 빠지면은 확실한 패닉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 쏟아질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은 맞고, 근데 위치상 정말 많이 빠진 것도 맞습니다. 예측은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궤도는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더 빠졌다가 뭐 5만원대까지 터치했다가 올라가든지 4만원 후반까지 터치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현재 기준에서 횡보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V자 반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올라가는 건 확실하다. 다만 어디까지 빠지고 언제 올라갈지 그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로 하실 분들도 당연히 가능하겠고, 매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차트를 보지 마세요. 당분간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수급으로 미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많은 악재들 제가 자체크해 드렸잖아요. 이거 반영된 겁니다. 어차피 다.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새로운 건 없어요. 지금 이 반영된 부분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만 한 번 더 요게 이제 반영돼서 급락이 나온 거고, 그 이전 것들은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바닥권에서는 거래가 계속 회복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는 거래가 폭발해야 저점에 대한 신호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을 잡는 건 사실 의미는 없어요. 추세상으로 좀 더 밀릴 수도 있다. 다만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지금이 확실히 싼 위치는 맞다. 이게 또 그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과 궤를 상당히 같이 합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할 것 없이 진짜 너무 안 좋잖아요. 한국 시장이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 상장돼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밀렸을 겁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는 수순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보시면 미국 FOMC 끝났잖아요.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 불확실성은 완만하게 완화가 되긴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을 V자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멈춰야 돼요. 이게 멈추는 시기에 삼성전자는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멈추는 시기를 보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은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멈추는지를 일단은 보셔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거나 순매수로 전환되고 그래야 추세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